냄새 난다고 무시하던 아들네에서 쫓겨난 말순. 그러나 복권 당첨과 함께 화려한 복수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서 말순의 하루가 시작된다. 알람 소리도 필요 없다. 70평생 이 시간에 눈을 떠온 몸이 저절로 일어난다. 말순은 허리를 한번 폈다 구부리며 잠시 숨을 고른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이지만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먼저 손주들의 도시락을 준비한다. 큰 손주 민준이는 당근을 싫어하니 잘게 다져 계란말이 속에 숨기고 작은 손주 서연이는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주면 잘 먹는다. 말순의 손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확하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갈고 닦은 솜씨다. 아침 7시 식탁에 6가지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다. 며느리 수지는 식탁을 보며 잠깐 감탄하는 표정을 짓지만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온다. 말순이 낸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까지 퍼지자 수지는 창문을 연다. 어머니, 환기 좀 시켜야겠어요. 집에 냄새가 배면.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 집에 들어온 지 3년, 며느리의 이런 말투에도 이젠 익숙해졌다. 아들 재혁은 신문을 보며 묵묵히 밥을 먹는다. 말순이 정성껏 끓인 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고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말순의 눈에 거실 소파에 걸린 수진의 코트가 들어온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재혁이 아내 생일 선물로 사준 베이지색 코트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만져본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천에서 어제 저녁 끓인 청국장 냄새가 은은하게 난다. 아,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순을 부른다. 그 옷 만지지 마세요. 손에 뭐 묻으면 어떡해요. 말순의 손을 본다. 설거지를 하고 난 뒤라 물기는 닦았지만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다. 70년을 일해온 손이다. 생선을 손질하고 김장독을 들고 무거운 가마솥을 나르던 손이다. 말순은 조용히 손을 뒤로 감춘다. 미안하구나. 내가 조심할게. 수지는 코트를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말순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와 자신의 손을 찬찬히 들여다본다.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멸치 손질의 흔적이 남아있다. 손가락 사이사이 갈라진 틈들이 삶의 무게를 말해준다. 오후 말순은 시장에 다녀온다. 오래된 보자기에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과 신선한 채소를 담아온다. 그 보자기는 이미 30년을 함께한 것으로 천귀퉁이가 해져 있지만 말순에겐 소중한 물건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재혁이 거실에서 보자기를 본다. 엄마, 그 보자기 좀. 이제 버리시죠. 새 장바구니 사드릴게요. 아니다가 괜찮아. 이게 더 튼튼하고 좋아. 재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순이 화장실에 가 있는 사이 보자기를 거실 구석 찬장 안으로 밀어넣는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순은 문득 옛 생각에 잠긴다. 재혁의 의대 졸업식 날이 떠오른다. 그날도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도시락에 싸가지고 갔다. 하지만 졸업식장 앞에서 재혁은 말순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걷자고 했다. 엄마,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만 뒤에 걸어요. 그날 말순의 옷에선 전날 팔았던 생선 비린내가 났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생계의 냄새. 말순은 아들의 뒷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혼자 걸었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이었지만 말순은 구석에 숨어있듯 서 있어야 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집. 말순은 마지막으로 부엌 정리를 한다.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려는데 자신의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멸치 비린내가 난다. 말순은 그 손을 코끝에 대고 씁쓸하게 웃는다. 이 냄새가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고 이 집을 마련했고 손주들의 도시락을 채웠다. 하지만 이 집 어디에도 그 공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말순은 고무 장갑을 벗어 개수대에 놓고 거친 손바닥을 한 번 더 들여다본 후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말순의 뒷모습이 작아 보인다. 목요일 저녁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온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조용한 집안에서는 다 들린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 학부모 모임 말인데. 수진의 목소리다. 응, 무슨 일인데? 민준이 반 엄마들이 우리 집에서 모이자는 거야. 다들 의사 부인, 변호사 부인들이잖아.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좀. 무슨 소리야? 아니, 어머니 손맛은 정말 좋으시잖아. 그건 인정해. 근데 손님들 초대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분위기가 안 맞는단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다. 말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춘다. 그래서? 재혁의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게 들린다. 그냥 그 주에 어머니 온천 여행이라도 다녀오시게 하면 어때? 효도도 하고 우린 우리대로 편하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말수는 조용히 수돗물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간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 수진이 말순의 방문을 노크한다. 어머니, 잠깐 나오세요. 거실 테이블 위에 두툼한 돈봉투가 놓여 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평생 쉬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다음 주에 온천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일주일 정도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 웃음이 말순의 가슴을 더 시리게 한다. 일주일이나? 네, 푹 쉬다 오세요. 좋은 데로 예약해드릴게요. 말순은 돈봉투를 바라본다. 그 안에 든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 여행비가 아니라 내쫓음의 대가다. 자식들이 부끄러워하는 엄마를 잠시 치워두기 위한 값이다. 알았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는 순간 수진과 재혁이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린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옷장을 열어 자신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낸다. 젊었을 때 명절에 입으려고 장만했던 한복, 재혁이 대학 입학할 때 처음 사본 양복, 식당에서 입던 낡은 앞치마들.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의 증거다. 말수는 천천히 옷가지들을 낡은 보따리에 싼다. 여행이 아니다. 이건 이사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수는 알고 있다. 월요일 오후 비가 내린다. 말수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선다.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 정문으로 향한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다. 그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정문 앞에서 말수는 멈춰선다. 빗물이 옷을 적시지만 우산도 없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다. 재혁의 차다. 말수는 반사적으로 손을 든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재혁은 고개를 돌린 채 운전한다. 어머니를 보지 않으려는 듯이. 차가 지나간 자리에 빗물이 튄다. 말순의 바지 끝이 젖는다. 말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빗소리만이 귓가를 울린다. 저녁 무렵 말수는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다. 계산대 옆 복권 진열대에서 말수는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집어든다. 빗물에 약간 젖어있는 복권이다. 이것도 파나요? 아, 네. 괜찮으시면요. 말수는 1,000원을 내고 복권을 받는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빵 2개를 집어든다. 반값 할인 스티커가 붙어있다. 오늘의 저녁이자 내일의 아침이다. 밤 10시 말수는 공중전화 박스 안에 앉아있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흐른다. 차가운 바닥에 보따리를 베고 웅크린다. 여보. 말수는 죽은 남편을 부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평생 애들 키운다고, 손주들 본다고, 밥 차린다고. 그것밖에 못했어. 근데 그것도 이젠 부끄러운 일이 된 거야? 빗소리보다 큰 오열이 전화박스 안을 채운다. 말순의 어깨가 작게 떨린다. 70평생 남 앞에서 울어본 적 없는 말순이 이 좁은 공간에서 처음으로 무너진다. 비는 밤새 내린다. 말순은 젖은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내일을 기약한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다는 걸 안다. 여감 낡은 여관. 말수는 2층 구석방에 짐을 풀었다. 하룻밤에 25,000원, 한 달치를 미리 냈다. 남은 돈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본다. 석 달, 아니 절약하면 넉 달쯤 될까. 저녁 8시 말수는 복도 끝 공용 TV 앞에 앉는다. 다른 여관 투숙객들과 함께 뉴스를 보다가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된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복권을 꺼낸다. 빗물에 젖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첫 번째 번호가 나온다. 7번. 말순의 복권에도 7이 있다. 두 번째 번호 13번. 이것도 맞다. 세 번째 21번.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네 번째 28번. 맞다. 다섯 번째 35번. 말수는 숨을 멈춘다. 여섯 번째 42번. 아이고. 말순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온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말순을 본다. 아줌마 당첨됐어요? 말순은 대답하지 못한다. 복권을 다시 확인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잘못 본 건지. 말수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쓴다. 틀림없다. 6개 모두 맞다. 그날 밤 말수는 한숨도 자지 못한다. 복권을 품에 안고 뒤척인다. 이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 일어나면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건 아닐까? 말수는 수십 번 복권을 확인한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말수는 들어간다. 직원에게 복권을 내밀 때 손이 너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린다. 확인 부탁합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이거 1등이시네요. 직원의 목소리가 떨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말수는 그 순간 현실을 받아들인다. 15억. 세금을 떼고 나면 10억 남짓. 당첨금이 통장에 들어온 그날 오후 말순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백화점이다.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곳. 회전문을 지나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다. 말순은 여성복 매장으로 향한다. 젊은 직원이 말순의 차림을 보고 잠깐 망설이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다. 어떤 걸 찾으세요? 제일 좋은 옷이요. 말순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하다. 직원은 말순을 VIP 룸으로 안내한다. 검은색 정장, 베이지색 코트, 진주 목걸이까지. 말순은 거울 앞에 선다. 70평생 처음 입어보는 고급 옷. 거울 속 자신이 낯설다. 하지만 손만은 여전히 거칠다. 명품 옷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세월의 흔적. 말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 한 달 후 말수는 신도시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작은 건물을 계약한다. 통유리 외관의 깔끔한 인테리어. 간판에는 말순의 부엌이라는 이름이 새겨진다. 인테리어 업자가 묻는다. 어머니, 이런 고급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려고요? 경쟁이 심한데. 내 손맛을 아직 못 본 거야. 말수는 웃는다. 30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자신감이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말수는 단 하나만 고집한다. 화학 조미료는 절대 쓰지 않는다. 오직 천일염 국산 재료 그리고 시간만이 만들어내는 맛. 보리굴비는 한 달을 숙성시킨다. 장아찌는 3년 묵은 시간장에 담근다. 된장은 직접 메주를 쑤어 만든다. 젊은 직원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말수는 단호하다.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손님들이 알아. 손맛은 정성이야. 개업한 지 일주일, 처음엔 손님이 없었다. 비싼 가격에 화려하지 않은 외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첫 손님이 맛을 본 후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다. 비밀스러운 할머니의 레시피. 이게 진짜 손맛이구나.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졌다. 인플루언서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예약 전화가 빗발쳤다. 한 달치 예약이 이틀 만에 마감됐다. 말수는 주방에서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내가 어머니 역할을 그만둔 건 자식들한테 버림받아서가 아니야.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야. 여기서 나는 엄마가 아니라 대표야. 알아들었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 더 이상 구부정하게 고개 숙이는 할머니가 아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사업가다. 저녁 말수는 매장 2층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다. 통장을 확인한다.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었다. 입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고 대기업 구내식당 납품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말수는 창밖을 본다. 네온 사인에 비친 말순의 부엌 간판이 빛난다. 여보, 내가 해냈어.
이제 아무도 날 부끄러워하지 못해. 말순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다. 개업한 지 석 달째 말순의 부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맛집이 되었다. 특히 재벌가 부인들과 의사, 변호사 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짜 손맛,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라는 평가였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말순은 VIP 단골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시내 최고 종합병원 원장 부인이다. 말순 대표님, 이 장아찌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요. 레시피는 비밀이에요. 대신 매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순은 상냥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한다. 30년 공든 탑이다. 쉽게 나눠줄 수 없다. 그런데 말순 대표님, 혹시 아드님이 의사시라고 들었는데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어머, 우리 남편 병원이네요. 혹시 이재혁 선생님 아세요? 정형외과에. 말순의 손이 멈춘다. 제 아들입니다. 세상에. 그럼 재혁 선생님 어머니가 바로 대표님이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실력 좋다고 칭찬하던 분이. 어머, 이거 큰일 났네요. 빨리 남편한테 말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재혁은 병원 원장실에 불려갔다. 이 선생, 자네 어머니가 요즘 화제인 말순의 부엌 대표라면서. 네? 재혁의 얼굴이 굳는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칭찬하더군. 자네 어머니 손맛이 일품이라고. 다음 주 병원 이사회 모임 때 케이터링 부탁해도 되겠나? 아, 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밤 재혁은 수진에게 말한다. 여보, 엄마가 사업을 하신대. 무슨 사업? 재혁은 핸드폰으로 말순의 부엌 SNS를 보여준다. 수백 개의 좋아요, 수십 개의 극찬 댓글, 대기 손님이 줄을 선 사진들. 이게 어머니가? 수진의 눈이 커진다. 사진 속 말순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다. 더 이상 구석에 숨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토요일 아침 재혁과 수진은 말순의 부엌 앞에 선다. 주차장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가득하다. 재혁의 차가 초라해 보일 정도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온다. 통유리 너머로 깨끗한 주방이 보이고 말순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인사한다. 예약하셨나요? 아, 아닙니다. 저 대표님 아들인데요. 직원의 표정이 약간 변한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말순이 나온다. 말순은 재혁과 수진을 차갑게 바라본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순의 팔을 잡으려 한다. 하지만 말순은 슬쩍 피한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말순은 그들을 매장 한쪽 대기실로 안내한다. 손님들이 앉는 식사 공간이 아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나 음식이 아닌 차가운 얼음물만 놓여 있다. 앉으세요. 재혁과 수진이 어색하게 앉는다. 말순은 그들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줄 몰랐죠. 수진이 말한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대단한 일이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말이지. 어머니, 내가 식당 일할 때는 냄새난다고 창문 열고 내 보자기는 찬장 구석에 숨기고 학부모 모임 있다고 온천 보내려 했잖아. 그땐 왜 대단하다고 안 했어? 수진이 할 말을 잃는다. 재혁이 끼어든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 집으로 가시죠. 방 넓은 데로 이사했어요. 엄마 방도 따로 있고. 됐어. 말순이 단호하게 말한다. 이제 너희한테 얹혀 살 생각 없어. 나도 내 집 있고 내 사업 있고 내 직원들 있어. 그때 말순의 핸드폰이 울린다. 네, 말순의 부엌입니다. 아, 현대호텔 연회팀장님? 네, 300인분 케이터링 가능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일정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순은 통화를 끝내고 수첩에 메모한다. 재혁과 수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본다. 보다시피 바빠. 더 할 말 없으면 가봐. 어머니, 우리 정말
말순이 손을 든다. 그만해. 너희가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 원장 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병원에서 내 자랑하려고 온 거잖아. 이제 내가 쓸모 있으니까. 수진의 얼굴이 빨개진다. 말순의 말이 전곡을 찌른다. 한 달 전엔 날 숨기고 싶어 했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난 이제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이말순이야. 말순의 부엌 대표 이말순.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가는 길 알지? 손님들 올 시간이야. 재혁과 수지는 할 말을 잃고 일어선다.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이 초라하다. 말순은 그들이 나간 후 창밖을 본다. 재혁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말순의 눈가에 잠깐 눈물이 맺히지만 금방 닦아낸다. 대표님, 손님들 오셨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 말순은 다시 미소를 짓고 매장으로 향한다. 이제는 아무도 말순을 무시할 수 없다. 일주일 후 재혁과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왔다. 할머니, 민준이와 서연이가 매장으로 뛰어들어온다. 말순의 가슴이 순간 뛴다. 손주들이다. 그래도 아직 어린 손주들은 순수하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수진이 말한다. 하지만 말순은 안다. 손주들을 방패막이로 쓰려는 것을. 그래, 많이 컸구나. 말순이 손주들을 쓰다듬으려 하자 수진이 재빨리 아이들 손을 잡는다. 애들아, 할머니 바쁘시니까 인사만 하자. 말순은 씁쓸하게 웃는다. 여전하다. 손주들조차 자유롭게 만지지 못하게 한다. 잠깐만 기다려. 말순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포장한 반찬 봉투를 가져온다. 수진이 좋아하던 깻잎찜, 재혁이 좋아하던 멸치볶음, 아이들이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가져가. 수진의 눈이 반짝인다. 말순의 손맛은 여전히 그립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돈이 될 수도 있는 레시피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있어. 말순이 짧게 대답한다. 안에 뭔가 더 들어있으니까 집에 가서 봐. 재혁과 수진은 인사를 하고 매장을 나선다. 차 안에서 수진이 반찬 봉투를 연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야. 이거 우리 엄마한테도 좀. 봉투 맨 밑에 하얀 봉투 하나가 더 있다. 수진이 꺼내본다. 이게 뭐야? 재혁이 봉투를 펼친다. 서류가 나온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뭐야 이게? 수진이 서류를 읽는다. 대주 이말순은 차주 김수진, 이재혁에게 향후 필요시 금전을 대여할 수 있으며 차주는 연 5%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 상환해야 한다. 미쳤어? 어머니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겠다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린다. 뭐가 잘못됐어? 수진이 반문한다. 남이면 이자 받는 거 당연하잖아. 어머니가 우리를 남으로 보신다는 거야. 차 안이 조용해진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혼자 매장을 찾았다. 개점 전이라 문이 잠겨 있다. 재혁은 유리문을 두드린다. 말순이 나온다. 뭐야, 또 왔어?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엄마 아들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알아.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돈에 이자를 붙여? 가족한테? 말순이 팔짱을 낀다. 그래, 가족이지. 그런데 그 가족이 날 어떻게 대했는데? 비린내 난다고 멀리 걸었고 학부모 모임 있다고 온천 보냈고 빗속에서 날 못 본 척했잖아. 그건 이제 내가 돈이 생기니까 엄마 찾아왔지. 병원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혹시 내 사업에서 뭐 얻을 게 있나 싶고. 재혁이 할 말을 잃는다. 전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엄마, 난 이제 엄마라는 직업에서 은퇴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하다. 70년 엄마 노릇했어. 너 낳고 키우느라,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손주 보느라. 이제 됐어.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그럼 난 뭐야? 엄마 아들도 아니야? 아들이지. 하지만 어른 아들이야. 이제 내 발로 서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역할 해줄 줄 알았어?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엄마가 필요하면 이제 돈 주고 사.
내 음식이 먹고 싶으면 예약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정당한 대가 치르고. 그게 어른의 관계야. 말수는 문을 연다. 이제 가. 손님들 올 시간이야. 재혁은 터벅터벅 걸어나간다.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인다.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직원들이 정리를 마친다. 대표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말수는 혼자 남아 매장을 둘러본다. 깨끗이 닦인 테이블들, 정리된 주방, 내일을 기다리는 식재료들. 말수는 냉장고에서 오늘 담근 김치를 꺼낸다. 작은 접시에 담아 맛을 본다. 짭조름하면서도 개운하다. 30년 손맛이 만들어낸 완벽한 맛. 말수는 혼자 미소 짓는다. 이제 누구를 위한 음식이 아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자부심으로 만드는 음식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진다. 말수는 가방을 챙겨 매장 불을 끈다. 문을 잠그고 주차장으로 향한다. 새로 산 차가 기다리고 있다. 고급 외제차는 아니지만 말순이 직접 고른 깔끔한 국산차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건다.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거칠다. 70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이 부끄럽지 않다. 이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었다. 말수는 차를 몰고 도심을 빠져나간다. 1시간쯤 달려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도착한다. 한 달 전에 계약한 작은 집이다. 현관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난다. 말수는 창문을 연다.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마당에 작은 평상을 펴고 앉는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른다. 오늘 직접 만든 유자차다. 말수는 천천히 차를 마신다. 누구도 재촉하지 않는다. 누구도 눈치 보지 않는다. 그저 자신만의 시간이다. 하늘에는 별이 뜬다. 말수는 별을 올려다본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행복해. 파도 소리가 대답하듯 들려온다. 말수는 미소 짓는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었다.